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사는 클라우스입니다. 베를린에 본사를 둔 베버 이노베이션의 CEO로 스마트 제조 솔루션을 전문으로 하는 중견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경력에서 가장 놀라운 비즈니스 여행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베를린의 겨울은 항상 춥고 회색빛입니다. 제 사무실 창문을 두드리는 차가운 빗방울을 바라보며 이메일을 확인했을 때 한국의 대기업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이 대표적인 기업과의 잠재적 파트너십은 우리 회사의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에는 그저 또 하나의 출장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일뿐이야, 제 비서 안나에게 말했습니다. 미팅 준비해줘. 목요일까지는 돌아올 거야. 안나는 저의 빡빡한 일정을 알고 있었고 바로 실용적인 항공편과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30년간의 비즈니스 경력으로 저는 효율성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돈이고 감정은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뿐이라는 독일식 경영 철학을 굳게 믿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한국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검토했습니다. 세계적인 기술 강국 삼성과 현대의 고향, 높은 교육 수준. 모든 것이 통계와 사실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비행기에서 검토할 프레젠테이션과 계약서를 준비했고 제 여행용 캐리어에는 정확히 3일치의 정장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전에 아시아 지역을 방문했던 동료가 조언했습니다. 언어 장벽이 있고 문화적 차이가 크죠. 그냥 빨리 계약을 맺고 돌아오세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11시간의 비행이 얼마나 불편할지 생각하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비즈니스석에 앉아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비행 중 대부분을 재무보고서와 SK전자의 회사 프로필을 검토하며 보냈습니다. 기내식이 나왔을 때 불고기라는 한국 음식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저는 그저 간단히 맛을 보고 미리 준비해온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할 때 저는 제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베를린 시간으로 새벽 3시였고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창문 밖으로 비치는 서울의 불빛을 보며 저는 단 3일 후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한국의 공기가 처음으로 제 얼굴을 스쳤을 때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습도였는지 긴장감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피로였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희미하게나마 이 여행이 평범한 비즈니스 출장과는 다를 수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공항 터미널을 걸으며 저는 한국 대기업과의 효율적인 미팅을 상상했습니다. 계약 조건을 논의하고 악수를 나누고 서명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것. 52세의 나이에 수백 번의 비즈니스 미팅을 경험했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 3일이 제 비즈니스 철학과 삶의 관점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권 검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으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미 귀국 비행편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때로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큰 교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정돈된 분위기에 먼저 감탄했습니다. 유럽의 주요 공항들이 종종 혼잡하고 지저분한 것과는 달리 인천공항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깨끗함과 효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놀라움은 인천공항의 효율성이었습니다. 저는 혼란과 지연을 예상했지만 착륙 후 30분 이내에 세관을 통과하고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제 주변의 모든 것이 시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며 제 편견의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고 짐을 찾는 과정도 놀랍도록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택시 승강장에 도착했을 때 깔끔한 정장을 입은 기사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박씨라고 소개했고 제 짐을 신속하게 차에 실었습니다. 그의 영어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열정적으로 대화를 이어가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박씨는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베를린에서의 비행은 어땠나요? 한국은 처음이신가요? 우리 음식 꼭 드셔보세요. 아주 맛있어요. 어느 호텔에 묵으시나요? 유럽에서라면 불편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베를린에서는 택시 운전사들이 고객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침묵을 지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적극적인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곧 박 씨의 질문에 담긴 진심 어린 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고급 호텔이라고 대답하자 그는 한강 근처라 전망이 아름답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에서 자국에 대한 깊은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베를린 택시 기사들이 종종 자신의 도시를 비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박 씨는 지나가는 모든 건물과 명소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현대와 삼성 본사 건물을 가리키며 한국 경제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점차 그의 열정에 이끌려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서울로 향하는 40분 동안 놀라울 정도로 활발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울로 들어가는 길에 보이는 도시 경관에 저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초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산과 강 사이에 조화롭게 자리 잡은 모습은 제가 어린 시절 보았던 한국전쟁 다큐멘터리의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일부 건물들은 제가 유럽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미래적인 디자인을 자랑했고, 그와 동시에 전통적인 지붕 양식의 궁궐이 현대 건축물 사이에 고요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마치 제 생각을 읽은 듯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60년 동안 많이 변했어요.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 아주 부유한 나라로. 우리는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제 표정에서 놀라움을 읽었는지 자랑스럽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전쟁 후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열심히 일했어요. 매우 열심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으며 저는 베를린 분단의 역사를 떠올렸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요. 제가 말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우리도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자 박 씨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베버 씨. 우리 모두 어려움을 극복했으니까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박 씨는 제가 자신의 서류 가방을 들려고 하자 이를 막고 도와주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당신은 한국의 손님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작은 친절이 제게는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독일에서는 대개 각자 자신의 짐을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체크인 과정에서도 직원들의 세심한 배려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한국 대기업의 요청으로 한강이 보이는 객실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객실에 어떤 종류의 생수를 원하는지, 모닝콜은 몇 시에 필요한지까지 물었습니다. 유럽에서 경험한 효율적이지만 비인격적인 서비스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객실로 안내받으며 저는 이 짧은 여행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 도시가, 그리고 이 나라가 제게 가르쳐줄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창문을 통해 서울의 모습을 감상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한강과 그 주변을 둘러싼 현대적인 건물들이 만들어내는 도시 풍경은 경이로웠습니다. 베를린의 회색빛 겨울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정확히 8시 45분에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미팅은 9시 30분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저는 평소처럼 미팅 시간보다 15분 일찍 한국 대기업 본사에 도착하려 했습니다. 독일에서 시간 엄수는 존중의 기본적인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택시에 오르면서 운전사에게 목적지 주소가 적힌 종이를 건넸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했습니다. 서울의 아침 교통은 생각보다 혼잡했지만 9시 15분 정확히 계획한 대로 대기업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인상적인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초현대적인 건물이었으며 로비는 대리석과 나무로 고급스럽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접수대에서 제 이름을 말하자 접수원은 컴퓨터를 확인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죄송한 표정으로 김 사장이 아직 다른 회의 중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이메일로 미팅 시간을 2번이나 확인했는데도 말이죠. 독일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사과와 함께 대안 일정이 제시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접수원은 계속 미소를 지으며 제가 조금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의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해 그녀는 주변 직원에게 무언가를 지시했고 곧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김 사장의 비서 박수진 씨가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는데 그곳은 도시 전망이 있는 고급스러운 공간이었고 과일, 페이스트리, 음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라면 간단한 물 한 잔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박수진 씨는 완벽한 영어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베버 씨, 김 사장님이 곧 도착하실 겁니다. 그 전에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커피나 차를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신선한 주스는 어떠세요? 저는 검은 커피를 요청했고 그녀는 곧 우아한 도자기 컵에 담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뜻밖의 질문을 했습니다. 베를린의 가족들은 잘 지내세요? 기온 차이가 적응하기 어렵진 않으신가요? 개인적인 질문에 약간 당황했지만 저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와 두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으며 한국은 베를린보다 따뜻하지만 적응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20분 후 김 사장님이 다른 임원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그는 약 60세쯤 되어 보였고 품위 있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의 첫 말은 사과였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베버 씨. 갑작스러운 사안이 생겨서요. 제가 예상했던 바로 비즈니스 논의에 들어가는 대신 김 사장님은 저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은 편안하셨나요? 호텔은 만족스러우신가요? 서울을 둘러볼 기회가 있으셨나요? 한국 음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들에 답하면서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독일에서는 비즈니스 미팅의 첫 5분 정도만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30분이 지나도록 파트너십에 관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11시쯤 김 사장님은 마침내 비즈니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베버 씨, 우리 회사가 왜 베버 이노베이션에 관심이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그는 구체적인 숫자나 계약 조건보다는 두 회사의 철학적 연계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점심 식사는 회사 건물 내 개인 식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음식이 계속 나왔고 특히 제 밥그릇은 작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이것을 고봉밥이라고 설명하며 이는 손님이 충분 이상으로 가지기를 바라는 환대의 표시라고 했습니다. 식사 동안 대화는 비즈니스보다는 문화와 역사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에 집중되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독일 경제의 강점에 관심을 보였고 저는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한국의 발전 과정을 설명했고 자국의 성취에 대한 자부심이 명백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도 파트너십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없었습니다. 대신 김 사장님은 시설 투어를 제안했습니다. 비즈니스는 나중에 할 것입니다, 베버 씨. 하지만 먼저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알아야 합니다. 공장을 둘러보는 동안 저는 그들의 최첨단 생산 라인과 품질 관리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독일 기업으로서 우리는 정밀함과 효율성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곳의 기술 수준은 우리와 대등하거나 심지어 일부 영역에서는 앞서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우리는 파트너십 세부 사항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저는 전체 임원팀과의 저녁 식사에 초대되었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이 하루 전체 일정을 2시간 회의로 끝냈을 텐데 이런 접근 방식은 저에게 완전히 낯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제 스케줄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정이 빽빽했는데도 계약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실망보다는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이 다른 접근 방식이 어디로 이어질지 그리고 내일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간단히 휴식을 취한 후 로비에서 김 사장님과 그의 임원진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를 풀고 있어서 저도 따라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제게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베버 씨, 오늘 저녁은 진정한 한국 문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2대의 검은색 세단에 나누어 탔고 서울의 번화가를 지나 강남 지역의 한 조용한 거리에 위치한 전통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건물 외관은 소박했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고급스러운 한국 전통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짙은 목재와 부드러운 조명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은 베를린의 현대적이고 차가운 레스토랑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종업원이 우리를 맞이하며 신발을 벗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따라 신발을 벗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제 표정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전통 식당에서는 신발을 벗는 것이 예의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 우리는 낮은 나무 테이블이 있는 방으로 안내되었고 바닥에는 얇은 방석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자세로 식사를 해본 적이 없어 어색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생각보다 빨리 적응했습니다. 테이블이 준비되기 시작했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십 개의 작은 그릇들이 테이블을 채우기 시작했는데 각각에는 다른 반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치, 나물, 생선, 고기 등 제가 식별할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처음 보는 음식이었습니다. 주문을 하지 않았는데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자 제가 의아해하는 기색을 보이자 김 사장님이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한정식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궁중 요리에서 영감을 받은 코스 요리죠. 오늘 우리는 특별한 손님을 위한 최고의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생소한 음식들이 계속 나왔고 일부는 맛있었지만 다른 것들은 제 유럽인 입맛에는 도전적이었습니다. 특히 발효된 맛과 향이 강한 음식들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최소한 맛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면서 김 사장님은 직접 제 잔에 소주를 따르며 한국 문화에서는 자신의 술을 따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잔은 비기 전에 계속 채워졌고 저는 너무 취하지 않기 위해 잔을 부분적으로 가득 찬 상태로 두는 법을 빠르게 배웠습니다. 독일 맥주에 익숙한 저에게 소주의 깔끔한 맛은 새로웠지만 몇 잔 후에는 그 맛에 점점 매료되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건배를 제안하며 말했습니다. 건배. 우리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위해. 모두가 잔을 들어 올렸고 저는 이 순간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중요한 의식임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김 사장님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베버 씨 비즈니스 파트너십은 결혼과 같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잘 알지 못하는 회사와 계약을 맺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저녁 대화는 점점 더 개인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김 사장님은 제 가족, 취미, 심지어 어린 시절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소주의 도움으로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고 비즈니스 동료와는 거의 나누지 않는 이야기들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바리아에서의 어린 시절, 엔지니어로서의 첫 직장 경험,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동안 회사를 어떻게 인수하고 재건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어려운 시기에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언급했을 때 김 사장님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베버 씨.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는 한번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의 임원진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저는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회사에서 일해왔는지에 놀랐습니다. 대부분이 20년 이상을 한 회사에서 근무했으며 그들에게 회사는 단순한 직장이 아닌 가족과도 같았습니다. 계산서가 나왔을 때 김 사장님은 제 항의에도 불구하고 지불을 고집했습니다. 당신은 한국에서 우리의 손님입니다. 당신이 지불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비즈니스 식사의 비용을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었기에 이런 관대함에 어색함을 느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식당을 나설 때 저는 저녁바람에 살짝 떨었는데 김 사장님은 즉시 알아차리고 자신의 목도리를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제가 거절하려 했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멀리서 여행했습니다. 당신의 편안함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저는 어떤 공식 프레젠테이션보다 한국 대기업과 그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가치, 문화,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한 접근 방식이 제게는 낯설었지만 점차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김 사장님은 내일의 일정을 상기시켰습니다. 내일은 본격적인 비즈니스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조금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의 말에 담긴 함의가 명확했습니다. 오늘 밤의 모든 대화와 교류는 내일의 진지한 협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아침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도시는 이미 활기차게 깨어나 있었고 출근길의 사람들로 거리는 분주했습니다. 독일에서의 습관대로 아침 조깅을 하기 위해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출구로 향하던 중 프론트 데스크 직원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버 씨, 잠시만요. 당신을 위한 패키지가 있습니다. 호기심에 다가가자 직원은 우아하게 포장된 상자를 건넸습니다.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비단 포장지로 쌓인 그 상자는 섬세한 붉은색 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김 사장님의 운전기사가 이것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운동을 잠시 미루고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한국 전통차 세트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자기 주전자와 작은 찻잔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차가 담긴 작은 상자들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듯한 차 주전자의 섬세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연한 초록색 바탕에 매와 가지가 그려진 그 주전자는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세트 옆에는 손글씨로 쓰인 메모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손님을 위해. 이것이 당신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오랫동안 한국에서의 시간을 상기시키길 바랍니다. 30년의 비즈니스 경력 동안 수많은 기업 선물 펜, 달력, 가끔은 와인은 받았지만 이렇게 사려 깊고 개인적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선물에 감동한 마음으로 저는 조깅 대신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어제 저녁에 김 사장님과 나눈 대화를 되새겼습니다. 우리는 차에 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고 제가 가끔 홍차를 마신다고 언급했던 것을 그가 기억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 사소한 대화를 기억하고 이렇게 정성스러운 선물로 이어진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침 식사 후 저는 차 세트를 조심스럽게 객실에 두고 한국 대기업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15분 늦게 도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베를린에서의 습관을 약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어제와 달리 김 사장님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베버 씨, 오늘 아침은 어떠셨나요? 차 세트는 마음에 드셨습니까? 선물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저는 그 정성에 진심으로 감동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차는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특별한 녹차입니다. 스트레스 해소와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비즈니스맨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날 한국 대기업에서의 일정은 전날보다 비즈니스에 더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회의실에 모여 파트너십 제안을 상세히 검토했고 저는 생산 능력, 품질 관리, 이윤 마진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술적 논의 중에도 직원들이 요청 없이 신선한 과일과 차를 가져오고 김 사장님이 제가 잘 잤는지 물어보는 등 개인적인 배려가 계속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어제보다 간소한 식사가 회의실에서 제공되었지만 여전히 다양한 반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김 사장님은 제 회사의 제조 공정에 대해 더 자세히 물었고 베버 이노베이션의 기술적 강점에 진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짧은 휴식 시간에 베를린 사무실에 전화했을 때 제 운영 책임자 프란츠는 즉시 계약 상황을 물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접근 방식이 다르다고 설명하자 그는 이를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사교적인 것들은 건너뛰고 계약 조건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저는 자신이 그런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4시간 전만 해도 저도 같은 생각이었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이 관계 중심의 접근법을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프란츠의 말을 들으며 제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프란츠, 이건 그저 시간 낭비가 아니야, 저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그들의 방식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 전화를 끊고 회의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김 사장님이 다른 임원들과 조용히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 즉시 웃으며 다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들이 저와 함께 일하기로 결정했을 때 단순히 제품이나 기술이 아닌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그들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면서 이 파트너십이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메일함을 확인했습니다. 베를린에서 자고 있는 시간에 독일에서는 업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침마다 밀린 메일을 확인하는 것은 제 일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아침 제 가슴을 무겁게 하는 메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베버 씨, 긴급 상황입니다. 어자동차와의 계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배송 지연으로 인해 계약 취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프란츠. 어자동차는 우리의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고객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과의 계약은 우리 회사 연간 수익의 약 20%를 차지하는 중요한 비즈니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계약이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즉시 귀국했겠지만 한국 대기업과의 최종 협상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우리 회사의 아시아 진출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었고 지금 떠나는 것은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차기 시작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저는 항상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제 팀과 함께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서울에 있었고 몇 시간 후면 중요한 미팅이 있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프란츠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가 설명하기를 우리 부품 공급업체 중 하나가 품질 문제로 인해 배송을 지연시켰고 이로 인해 어자동차에 대한 납품 일정이 위험에 처했다고 했습니다. 어자동차 측에서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최악의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호텔 방을 서성이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항상 같았습니다. 이 문제는 즉각적인 관심이 필요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저는 미팅 취소를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회사에 도착했을 때 김 사장님은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로 맞이했지만 제 표정을 보자 즉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명백히 걱정하는 모습으로 회의에 도착하자 김 사장님이 즉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베버 씨? 무슨 일이 있었나요? 망설임 끝에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약점으로 보일 수 있어서 기껏해야 형식적인 위로를 기대했습니다. 제가 제 회사의 위기 상황을 공개하면 협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 사장님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이 필요하신가요? 조용한 사무실? 화상회의시설? 우리 기술팀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직원들을 동원해 화상회의 장비가 있는 개인 사무실을 준비했고 법무팀은 계약 문제 검토를 제안했으며 제가 위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당일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파트너십 논의는 어떻게 되나요? 오늘 이 미팅은 매우 중요한데요. 김 사장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베버 씨, 진정한 파트너십은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작은 문제로 당신을 도울 수 없다면 내일 더 큰 도전에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당신의 위기를 해결합시다. 파트너십 논의는 그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공받은 사무실은 김 사장님의 바로 옆 공간이었으며 최첨단 화상회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기술 담당자가 베를린 사무실과의 연결을 도와주었고 곧 저는 프란츠와 법무팀 그리고 공급망 관리자들과 화상회의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베를린 팀과 원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한국 대기업 직원들은 계속해서 저를 확인하고 도왔습니다. 음식을 가져오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심지어 유사한 고객 경험을 바탕으로 해결책도 제안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김 사장님의 법무팀장이 제공한 도움이었습니다. 그는 유럽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어 독일 계약법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어자동차와의 계약서를 검토한 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조항을 찾아냈습니다. 그의 조언은 협상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김 사장님이 직접 도시락을 들고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베버 씨?
제가 들어와도 괜찮을까요? 그는 자리에 앉아 저와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상황에 대해 물었고 베를린 팀과의 논의 내용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비즈니스는 항상 예상치 못한 도전을 가져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저녁까지 위기는 해결되었고 이는 대부분 이 예상치 못한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프로이센 자동차 측과의 협상을 통해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고 일부 납품 일정을 조정하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계약은 유지되었고 위약금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김 사장님에게 감사를 표하자 그는 단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뢰를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베버 씨. 계약의 단어로가 아니라 중요할 때의 행동으로.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도울 수 있어서 기쁩니다. 파트너십 계약은 그날 오후에 마무리되었고 조건은 제가 처음에 희망했던 것보다 더 유리했습니다. 어자동차 위기를 해결한 후 김 사장님과 그의 팀은 놀라울 정도로 유연한 태도로 협상에 임했습니다. 그들은 초기 투자 비용을 낮추고 기술 이전 과정에서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제가 베를린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회의실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 사장님은 환한 미소로 제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베버 씨, 이것은 훌륭한 파트너십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함께 큰 성공을 이룰 것입니다. 서명식 후 김 사장님은 저를 따로 불러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베버 씨, 오늘 저녁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 김 사장님은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식당이 아닌 그의 집으로. 한국에서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 최고의 존중 형태입니다. 그는 설명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당신을 단지 비즈니스 동료 이상으로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베를린에서 저는 일과 가정을 엄격히 분리했고 비즈니스 동료를 집에 초대한 적이 없었으며 그들의 집에 초대될 것이라고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있어 가정은 항상 사적인 영역이었고 비즈니스는 사무실에 두고 왔습니다. 오후 7시 회사 차량이 호텔에 도착하여 저를 김 사장님의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서울 외곽의 고급 주택가로 향했고 약 40분 후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주택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전망은 놀라웠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의 집은 현대 건축과 전통적인 한국 요소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정원에는 잘 다듬어진 소나무와 작은 연못이 있었고 현관에는 전통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 저는 다시 한번 신발을 벗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이 습관에 익숙해져 자연스럽게 신발을 벗고 제공된 실내화를 신었습니다. 그의 부인은 저를 현관에서 맞이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우아한 미소로 저를 환영했습니다. 그녀의 영어는 유창하지 않았지만 진심 어린 헌대의 마음은 말없이도 전해졌습니다. 김 부인은 저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식탁의 명예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거실과 연결된 넓은 식당은 대형 유리창을 통해 서울의 전경을 볼 수 있었고 테이블은 이미 다양한 요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식사는 정교했으며 특별히 저에게 한국의 가정 요리를 소개하기 위해 준비된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전통 식당에서 먹었던 요리들도 있었지만 김 부인이 직접 만든 가정식 요리는 맛이 더 부드럽고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김 부인은 직접 저를 섬기며 제 접시가 항상 가득 차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밥그릇은 언제나 작은 산처럼 쌓여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전에 김 사장님이 설명해 주었던 고봉밥이었습니다. 밥알이 산처럼 높게 쌓인 모습이 한국인의 정과 환대를 상징한다는 것을 이제 저는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특정 요리를 즐기는 것을 알아차리자 김 부인은 즉시 더 많이 담아주었습니다. 가족에서 멀리 떨어져 여행하고 일하느라 피곤하실 거예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집에서 멀리 있을 때 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녁 내내 대화는 비즈니스와 개인적인 주제 사이를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김 사장님의 자녀들도 잠깐 합류했고 저는 평소에는 전문적인 환경에서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 바바리아에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의 작은 기계 공장과 함께 성장한 이야기, 대학 시절에 몰래 만든 소형 엔진에 대한 이야기, 심지어 제 아내를 처음 만난 로맨틱한 에피소드까지 나누었습니다. 김 사장님의 가족은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들도 자신들의 가족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김 사장님은 한국 전쟁 직후에 태어나 어려운 시절을 보낸 이야기, 그의 아버지가 작은 전자부품 가게에서 시작해 회사를 일궈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대양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문화에서 성장했지만 가족의 중요성, 열심히 일하는 윤리,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은 동일했습니다. 저녁이 끝나갈 무렵 김 부인은 저에게 집에서 만든 김치와 다른 한국 반찬들이 담긴 패키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귀국길을 위해서요. 비행기 음식을 드시지 않아도 되도록.
그 자상함에 깊이 감동한 저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요. 단순한 감사의 말을 넘어 이 짧은 문장에는 지난 3일간의 모든 경험과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을 이륙하면서 저는 서울의 광활한 도시경관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창문 너머로 빠르게 작아지는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못해 시작한 여행이 제 전문적인 삶에서 가장 깊은 경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내에 자리를 잡으며 지난 3일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마음가짐과 지금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출발 전 저는 이 여행을 단지 필요한 비즈니스 의무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중한 인연을 맺고 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서류 가방에는 서명된 파트너십 계약서가 있었지만 그 옆에는 더 소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의 목도리, 한국 전통차 세트, 그리고 한국 대기업팀이 선물한 작은 사진 앨범이었습니다. 앨범에는 방문 사진과 만난 모든 사람들의 개인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선물들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상징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김 부인이 준비해준 김치와 반찬 패키지도 있었습니다. 그 정성어린 배려를 생각하니 다시 한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아침에 호텔 방을 나서기 전 제 가족을 위해 서울 시내에서 선물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아내를 위한 한국 전통 비단 스카프, 딸을 위한 한복 인형, 아들을 위한 태권도 피규어. 이전에는 출장지에서 가족을 위한 선물을 사는 것이 그저 의무처럼 느껴졌지만 이번에는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함을 나누고 싶다는 진심 어린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행 중 식사 서비스가 시작되었을 때 승무원이 물었습니다. 치킨이나 파스타 중 어떤 것을 원하세요? 저는 김 부인이 준비해준 음식 패키지를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치킨 부탁합니다. 그러나 기내식이 나오자마자 저는 조용히 그것을 한쪽으로 미루고 김 부인의 김치와 반찬을 꺼냈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호기심 어린 눈길을 보내자 저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특별한 음식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의 가족이 준비해 주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노트북을 열고 김 사장님에게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식적인 감사 인사를 쓰려 했지만 곧 더 개인적이고 진솔한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김 사장님께 방문 기간 동안 보여주신 특별한 헌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단순한 비즈니스 여행으로 시작한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우리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비즈니스와 개인 생활을 분리합니다. 우리는 독립성과 자립을 중요시합니다. 이러한 가치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저는 그것들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제게 보여준 것은 단순한 한국의 환대가 아니라 인간관계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당신이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를 돌본 방식 고봉밥부터 제 안녕에 대한 진실한 관심까지는 비즈니스 관계가 무엇이 될 수 있고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어자동차와의 위기 상황에서 보여주신 지원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우리 회사들 간의 생산적인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의 지속적인 우정을 기대합니다. 진심 어린 감사와 함께 클라우스 베버. 이메일을 보내면서 저는 다음 달 김 사장님이 베를린을 방문할 때 적절한 환영을 준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서두르는 미팅이나 비인격적인 호텔 추천은 없을 것입니다. 대신 제 도시를 보여드리고 아마도 비즈니스 동료를 집에 초대한 적이 없었던 저로서는 처음으로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할 것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전화해 독일식 고봉밥을 준비하자고 제안할 생각에 미소 지었습니다. 비행기는 구름 위로 계속 날아갔고 저를 유럽으로 다시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사업가는 3일 전에 떠났던 사람과 같지 않았습니다. 제 서류 가방에는 계약서와 기념품이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이해가 있었습니다. 비즈니스에서도 삶에서도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인간적 연결이라는 것입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끝없는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제 회사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직원들과 함께하고 고객들과 더 깊은 관계를 구축하며 효율성과 인간적 연결 사이에 더 나은 균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베버 이노베이션이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들과 신뢰를 구축하는 회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고봉밥은 제게 진정한 번영이 효율성이나 정확성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주는 관대함에서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아마도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가장 가치 있는 것일 것입니다. 비행기가 유럽 영공으로 들어서는 동안 저는 이 교훈을 어떻게 제 삶과 비즈니스에 적용할지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3일 만에 세상을 보는 제 시각이 이렇게 크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